반갑습니다. 영일고 전문가 황혜리 강사입니다. 자, 벌써 우리 1학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공적인 2학기를 위해서 영일고 영어 내신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일고 영어 내신의 특이점. 최근에 영일고에서 내신의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영일고 영어 문항을 유형별로 분석하면서 대비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신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확인 포인트입니다. 전통적인 시험 경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분들께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한테도 자주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영일고 영어 내신 쉽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영일고 영어 내신이 쉽다고 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출제하는 문항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5등급제 이후에 특히 이제 작년 이후에요. 영일고에서도 외부 지문을 출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꽤나 이제 길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와서 다시 전통적인 영일고의 출제 스타일로 많이 복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패턴이 출제하시는 선생님별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학년의 경우를 제가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객관식 영작 문항을 자주 출제하시는 경향을 보이십니다. 객관식 영작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치권의 고등학교에서 자주 출제하는 유형이고 우리 남학생들이 되게 하기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아주 기출에서 새로운 유형은 아닙니다. 가끔 한 문제씩 이제 킬러로 출제를 하셨는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모두 고르시오로 이번에 2학년에서 무려 5문항이나 출제를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 있어서 대비가 되지 않으면 매우 이제 학생들이 어려웠을 것이고 우리 1학년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3학년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요. 3학년에서요. 요약문 서술형 유형 등 그동안 영일고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서술형 유형이 정말로 기존의 전통적인 유형보다 압도적으로 다수의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영일고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냥 쉽다라고만 할 수도 없거니와 주어진 시험 범위에 대해서 이 다양한 기출의 유형들을 모두 연습하고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일고 시험의 확인 포인트입니다. 우리 영일고는요, 시험 범위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암기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시험 범위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일고에서 항상 단어장을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키십니다. 특히나 올해 1학년이 새로운 단어장으로 변경이 돼서 문항 유형에 조금 변화가 있을까 싶었는데 문제 유형은 그대로 전통적인 기출문제처럼 출제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의 평균 영일고에서 지정한 단어장으로 한 500개 정도 유반이어까지 합쳐서 단어 암기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지문 외에 500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친구들이 부담스러워서 이제 시험 마지막까지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마지막까지 미루게 되면 누적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종종 이 어휘 문항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단원 출제하십니다. 몇 학기의 중간고사는 무슨 단원 출제할까? 이게 항상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 범위 발표나 진도 나가는 것에 따라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부교재 난이도가 많이 상승을 해온 패턴을 보입니다. 부교재가 영일고가 매년 일정하지가 않고 특히나 최근에 많이 부교재를 바꿔오셨어요. 자, 그래서 부교재 난이도가 그렇게 난이도 자체가 상승하고 부교재에서 평균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매년 보는 학력평가에서 평균 한 20개 지문 정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면서도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우리 예문입니다. 이 부교재에 있는 예문이 100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 예문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부하기가. 아이들이 왜 어렵냐면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일관된 내용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만 예문 같은 경우에는 각 100개의 문장이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하고 공부하면서 굉장히 좀 피곤해하는 그런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영일고 1학년 1학기 동안 내신 문제 어떠했는지 유형별로 함께 분석하면서 대비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일고의 어휘 문항입니다. 항상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유의어, 반의어 관계를 물어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예문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넣어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2학년에서도 그렇게 출제가 됐지만 예문 빈칸을 해놓고 물어보는 게 아예 그동안 기출에 없는 유형이 아닙니다. 그렇게 빈칸으로 물어볼 때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휘 문제이지만 문법 문제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이렇게 또 다수가 출제가 됐지만 항상 다양한 유형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자, 이러한 어휘 유형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가? 먼저 무엇보다도 누적 암기입니다. 시험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어휘 문항은 학교에서 내신 단어장으로 지정하는 어휘 문항은요, 영어 실력이 아무리 부족해도 자기가 노력하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점수를 잃는다라는 건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누적 암기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요, 최소 7회 이상의 누적 암기가 들어갑니다. 7회 이상의 누적 암기가 들어가고 당연히 학교 출제 유형에 맞춰서 유반이어까지 관계까지 요구하는 테스트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 역대 기출문항과 동일한 여러 가지 유형, 예문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유형으로 함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독해문항입니다. 우리 독해문항 같은 경우에는 수능의 문제들과 유형이 매우 유사하게 출제가 됩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유형 같은 경우에는 빈칸과 문장 삽입 유형인데요. 이 밖에도 수능에서 물어보는 뭐 주제라던가 아니면은 순서 배열이라던가 요약문이라던가 등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사실은 독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년에는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됐지만 올해에는 그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독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험 범위에 다 공개된 지문들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하면 틀리지 말아야 하는 어휘와 더불어서 그런 시험 범위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용을 정말로 완벽하게 숙지하고 들어갔는데도 너무 속상하지만 이런 유형을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에 있는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입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에 있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범위 외에 있는 단어들, 평소에 우리 학생이 방학 동안 얼마나 수능 필수 어휘를 꼬박꼬박 외워왔는가, 꾸준하게 외워왔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어휘력이 조금 부족해서 아쉽게도 틀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유형이 아닐까. 그냥 기존에 다 나와 있고 이거 내용 어디 들어갔는지 물어보는 거. 근데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마지막에 불안해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만 따로 떼서 놓고 물어보면 막상 풀려고 하는 입장에서는요, 시험 범위가 지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우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독해 유형에 대해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문장별로 연결의 흐름을 평소에 매우 꼼꼼하게 매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낼 때에는 문장별로 단순히 해석을 위한 것을 내지 않습니다. 자, 왜 첫 번째 문장 다음에 두 번째 문장으로 이어지는지, 왜 두 번째 문장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 문장별로 아이들이 사고한 것을 숙제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수업 전 클리닉을 통해서 첫 번째 문장만 주고 모든 문장을 직접 배열해서 확인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연결의 흐름이 끊기거나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다면 저랑 1대1로 따로 내용에 대한 보충 클리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어법. 별표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일고에서는 어법 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법 객관식의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를 하시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법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 고르시오로 출제를 하십니다. 지금 둘의 차이는요, 둘 다 모두 고르시오인데요. 이 두 번째 것은 지문 통째로 주십니다. 근데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온 그 100개 예문이라던가 시험 범위 여러 곳에 있는 문장들을 그냥 랜덤으로 배치를 하세요. 자,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뭔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할 때에는 암기로 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당연히 예측이 가능하시겠지만 두 개 중에 하나는 맞는데 다른 하나는 틀리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친절하시게도 개수까지 알려주셨지만 기출에서 개수를 알려주시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모두 고르세요. 틀린 것을 이렇게 하셨을 때 틀린 것이 무려 4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019의 어법 같은 경우에는요, 요 까다로운 모두 고르시오 문항이 다수, 대부분 출제가 되므로 단수 남기로는 1등급이 매우 어려운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단수 남기가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냐? 어떤 문장을 보더라도 문장 구조가 수식어와 그리고 그 문장의 뼈대가 명확하게 보이는 구조를 보는 눈과 그 다음에 그 구조 내에서 출제자가 내고 싶은 부분과 건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출제 포인트를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평소에 몰아서 매 시간마다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 클리닉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클리닉에서 진행하는 문제 중에서 이 어법 유형을 서술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할 때 찍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문에서 출제자의 의도가 담긴 부분을 모두 표시한 다음에 출제할 만한 곳을 찝어봐라. 그리고 어법상 구조상 맞게 왜 그 부분이 출제 가능한지 저와 함께 매 시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서술형 유형입니다. 서술형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1학년에서 종종 출제되는 문장 변환입니다. 자, 이 문장 변환에 출제되는 시험 범위는요, 보통 예문이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 그 예문 100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내용 학습하고 단원별로 맞는 어법만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019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범위에 따른 적합한 기출 유형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 예문을요, 단순히 어법, 객관식 어법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상위권으로 가기에는 안정적인 1등급을 받기에는 어려운 방법입니다. 우리 예문 같은 경우에도요, 객관식 어법뿐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문장 변환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서술형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서술형 심지어 영작으로도 출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험 범위별로 그것에 그동안 기출에서 보여줬던 출제 유형을 맞게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연습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클리닉과 동형 모의고사로 매번 철저하게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 서술형 유형입니다. 바로 어법상 틀린 것을 고치는 건데요. 지금 제가 가져온 예시 문항 같은 경우에는 밑줄 친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걸 고치면 되는데 제가 실제로 아이들한테 매 시간 꾸준하게 연습을 시킬 때에는 밑줄을 아예 주지 않고요. 몇 개 찾아야 하는지도 주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일단 우선 기출에서 그렇게 밑줄 없이 몇 개가 틀렸는지 알려주지 않고 출제하셨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수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요. 개수를 알려주면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법상 틀린 거 2개 찾아라 라고 지금 지문처럼 했을 때 이걸 알려주게 되면 내 눈에는 이 지문에 틀린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다른 거를 하나 일부러 고칩니다. 그러면 그게 본인이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고친 건지 아니면 개수 맞추느라 그런 건지 나중에 가면 슬슬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아예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전 연습, 저희는 내신 기간에 준비 기간을 할 때 꾸준히 훨씬 더 실제 기출보다 어려운 유형으로 철저하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문항의 예시입니다. 자, 세 번째 서술형 유형입니다. 마지막 유형인데요. 영작입니다. 우리 019 영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어를 주고 배열하시오라고 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영작에서 하나 특이점을 보시면 해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연습을 시킬 때 우리 이제 1학년 아이들이 너무 귀엽게도 선생님 문제 잘못 내신 거 아니에요? 해석을 영작인데 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실제 기출에서도 해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을 할 때에도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연습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영작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중간에 진입할 때 영작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라고 물어보면 영작을 이제 암기만을 통암기를 해서 외우라고 이제 보통 숙제로 받는데 영작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영작은요, 물론 중요한 문장, 정말로 구조가 너무 헷갈리는 문장은 암기에 앞서서 암기를 할 필요가 있지만 암기에 앞서서 영작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문장의 뼈대를 잡고 수식어를 배치하는 방법을, 그러한 구조를 잡는 방법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타임어택 영작 훈련 019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019 같은 경우에는요, 서술형 문항을 좀 많이 출제하시는 편입니다. 사실 전통적인 기출에서는요, 이 10개의 서술형 문제를 모두 영작으로만 출제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작년에 잠깐 안 그랬다가 올해에도 이제 영작 문항이 대부분의 10개를 다 구성하고 있진 않았는데요. 2학년에서 이번에 또 다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그렇게 영작을 100% 출제하실지 또 모르는 일입니다. 영작을 그렇게 출제했을 때 영작이라서 어려워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시간이 없어서 보통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필요한 문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임어택 영작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단권화로 배부하는 시험 범위를 제가 모두 손필기로 요약해주는 교재인데요. 자, 이 교재에서 제가 이렇게 남색으로나 이렇게 형광 펜칠을 해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은요, 예전의 기출이나 아니면 선생님 경향에 따라서 출제될 가능성이 영작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장입니다. 자,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먼저 자료를 배부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연습할 수 있는 교재를, 영작을 연습할 수 있는 교재를 따로, 선별문장 교재를 따로 배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한 문장당 1분씩 잡고 실제로 저와 함께 연습을 하는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서술형 영작에서 이런 영작 유형뿐만 아니라 지문을 주시고 요약문의 빈칸을 채우라는 등의 여러 가지 사실 서술형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작의 단순히 단어 배열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서술형의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금 노하우를 담고 있는 저희 019 제작 교재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별로 아이들이 항상 구분하기 쉽게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그 다음에 최종 정리와 그다음에 단어 단권화까지 모두 제가 직접 제작하고 있고 시중에서 사오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권화입니다. 제가 우리 019에서 단권화를 따로 제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남학생들이 이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시험 마지막에 반드시 오는 연락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뭐 봐야 돼요? 라고 꼭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봐라 이렇게 알려주면 그 자료가 보통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마지막에 내가 뭘 봐야 되지? 라는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딱 한 것만 보면 되도록 제가 직접 모든 시험 범위의 유형에 대처할 수 있는 교재를 단권화해서 담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권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휘, 어법 변형뿐만 아니라 그 문장에 대한 해석과 영작 출제의 가장 중요한 문장, 그리고 각 지문별로 주제까지 담아서 아이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저에게 이제 아이들을 이미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수업이 7시 반에 시작하면 아이들을 이제 5시까지 클리닉을 부르고 있습니다. 5시까지 클리닉을 부르면 도대체 뭘 하냐? 저희가 이런 것을 합니다. 저희가 전 시간에 진도를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과제 검사에 이어서 각 영역별로 대부분 모든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제가 직접 매번 제작한 문제로 복습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기출에서도요,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 빈칸을 뚫어놓고 물어보는 문제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스펠링 연습까지도 아이들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스펠링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매우 중요한 출제 포인트를 제가 직접 빈칸을 만들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어법 서술형이라던가 주요 문항 영작이라던가 이런 포인트를 함과 더불어서 내용의 문장의 배열까지도 논리 구조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연습을 함께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우리 1학년에게 있어서는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학년은 고등학교에 이제 막 입학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에 떨리기는 한데 고등학교 시험의 현장의 분위기와 시험지의 상태,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이걸 시간 안에 풀었을 때 얼마만큼의 실력이 나오는지 아직 아이들이 정말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학년만큼은 다른 학년보다도 특히나 실전 연습을 얼만큼 하고 들어가느냐가 등급을 정말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드는 직접 동형 모의고사인데요. 이 동형 모의고사에는 전통적인 019 기출 유형을 모두 포함을 시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 담당 선생님에 따른 출제 유형의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전부 반영하고 시험 시간은 동일하게 그리고 답안지 마킹까지 함께 시간 관리 차원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 019 1등급 컷이 대부분 90점 초반, 낮을 때에는 80점 후반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이 시험에서 70점대를 맞은 학생도 1등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항상 훨씬 어렵게 출제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래야 실전에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아이들이 마음에 동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제표와 해설까지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출제표까지 제가 배부를 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학원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마치 그 지문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형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시험장에서 보듯 하니 틀리네? 라는 깨달음을 얻어가요. 그래서 출제표를 주고 자기가 부족한 지문이 어디인지, 어느 시험 범위가 미스가 많이 나는지 실제로 확인하고 복습을 하라는 차원에서 출제표와 문제 해설까지 따로 진행을 철저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학년의 내신 관리, 그 외의 관리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신 관리에 피드백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 당일 매번 클리닉에서 진행하는 복습 시험의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이행의 정도와 또 어느 페이지에 어느 시험 범위가 특히 부족한지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일정과 보충 클리닉에서는 어떤 내용을 진행하게 될지도 함께 어머님들께 다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아이들이 때로는 복습 영상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교재 이외에 클리닉에서 했던 자료가 자기가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의가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저희 황혜리 영어의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019 학생들이 모두 필수로 참여하는 클리닉입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가 월요일, 금요일 수업인데요. 항상 이 클리닉의 철칙은요, 월요일에 부족했던 부분이 다음 정규 수업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금요일 정규 때 부족했던 부분이 그 다음 주 월요일 수업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 사이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제가 직접 클리닉을 모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시간에 와서 함께 부족한 것을 보충을 하고 또 서술형 실력까지도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2학기를 준비를 하게 된다면 정말로 성공적인 자기의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영어 내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다수의 019 선배들이 그 결과를 많이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2학기 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꼭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019 전문가 황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